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대한민국 전자산업 생태계 내부에서 진짜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생각했던 전자산업, 사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시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TV나 세탁기, 냉장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들 친숙한 한국 브랜드들 쓰시잖아요? 그럼 그 제품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대충 어느 정도일지 마음속으로 한번 숫자를 찍어보시죠. 어떠신가요? 정답은 놀랍게도 10% 미만입니다. 네, 진짜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주요 가전제품들, 국내 생산 물량 비중이 10%가 채 안 됩니다. 심지어 TV 같은 경우는요, 국내 생산 비중이 1%도 안 되거든요. 아니, 한국 전자산업이 세계 최고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국내 생산량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딱 5가지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산업 경계의 붕괴. 두 번째, 부품과 완제품의 엇갈린 운명. 세 번째, 핵심 산업들의 가치 사슬. 네 번째, 하드웨어에서 플랫폼으로의 전환. 마지막으로 전자산업의 새로운 개척지들입니다. 쭉 따라오시다 보면요. 아, 전자산업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전자산업 경계의 붕괴부터 가볼까요? 요즘 정말 모든 게 다 스마트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전통적인 산업 분류, 이게 사실상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데이터 하나만 딱 바로잡고 갈게요. 뉴스 같은 데에서 전체 제조업 중에 전자산업 비중이 거의 반토막 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팩트를 보면 2019년 20.7%에서 최근 17.8%로 한 2.9%포인트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망해서 쪼그라든 게 아니라는 거죠. 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싹 재편되고 완제품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생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전자산업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반도체 부품, PC, 휴대폰 딱 이 정도만 전자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 킥보드 같은 모빌리티는 기본이고요. 스마트 매트리스,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심지어 병원에서 쓰는 체외 진단 기기까지 전부 다 전자산업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산업 간의 경계선 자체가 완전히 지워진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부품과 완제품의 엇갈린 운명. 방금 말씀드린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진짜 뚜렷하게 명암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보시죠. 최근 5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진짜 확연히 다릅니다. 반도체, SSD, 의료용 기기, 그리고 배터리. 이런 부품이나 신산업 쪽은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죠.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반면에 우리한테 익숙한 과거의 효자 품목들, 그러니까 TV, PC, 평판 디스플레이 쪽은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시장의 패러다임이 진짜 아예 통째로 바뀌어버렸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국 가전 브랜드들 글로벌 점유율 빵빵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정말 잘 팔립니다. 근데 정작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비중은 보시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진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원가 경쟁력 때문이죠. 공장을 다 베트남이나 해외로 옮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은 세계적으로 엄청 잘 파는데 그걸 더 이상 한국 땅에서 조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핵심 산업의 가치 사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대 전자산업 생태계의 진짜 권력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현미경으로 보듯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제일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보면 연구개발에서 설계하고 재료 조달해서 생산하고 팔리는 흐름이잖아요. 여기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찍어내는 그 생산 단계, 여기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세계 1위죠. 하지만 그 앞단,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영역에서는 솔직히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여전히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막강한 생산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숨은 주역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증착, 식각 장비부터 해서 쿼츠 부품, 특수가스 같은 수많은 소재들. 이 정말 촘촘하고 복잡한 이른바 소부장 생태계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가치 사슬인데요. 여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한국이 OLED 같은 거 생산하는 경쟁력은 최고예요. 우위에 있죠. 근데 구조적인 약점이 진짜 뚜렷합니다. 핵심 소재나 부품은 일본에서 사와야 하고 다 만든 패널은 또 중국에 제일 많이 팔아야 하거든요. 조달도 수요도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 그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구조인 겁니다. 그럼 통신 장비 쪽은 어떨까요? 우리가 맨날 쓰는 5G, 6G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 있죠. 여기 밸류체인의 핵심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그 안을 돌리는 운영 소프트웨어랑 핵심 부품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이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스웨덴 에릭슨이나 중국 화웨이 아니면 미국 기업들한테 꽤 밀려있는 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밸류체인들을 싹 한번 요약해볼까요? 결국 대한민국 전자산업은 진짜 극명한 시스템적 강점하고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강점 확실하죠. 메모리 반도체 수율 엄청나고 디바이스 제조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도 뚜렷해요. 산업 맨 앞단의 설계 역량 부족하고요. 핵심 원자재 자립도 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프트웨어 역량이 너무 취약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드웨어만 열심히 찍어내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진짜 한계에 다다랐다는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파트 하드웨어에서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는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장악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 치열한 생태계 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스마트홈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홈 하면 아직도 그냥 폰으로 보일러 켜고 리모컨으로 불 끄고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지금의 스마트홈은 사물 인터넷, AI, 클라우드 기술이 전부 하나로 연결돼서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핵심은 우리 집에 있는 껍데기 기계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본질이 된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정말 거대한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능 좋은 냉장고, TV 만드는 제조업체가 무조건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힘의 중심축이 기기들을 다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무르는 서비스 공급자나 플랫폼 기업들 쪽으로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전 회사들이 지금 막 구글, 애플, 통신사들하고 사활을 걸고 피 터지게 주도권 싸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생태계 때문인 거죠.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전자산업의 새로운 개척지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야랑 융합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최전선은 과연 어딜까요? 첫 번째 개척지, 놀랍게도 체외 진단 기기입니다. 사실 이거 옛날에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이었잖아요. 근데 기기가 점점 고도화되고 전자기술이 핵심이 되면서 이제는 그냥 전자산업 생태계로 쑥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기존 가전제품 만들 때랑 다르게 이쪽 밸류체인에는 임상이라는 무시무시한 단계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 건강을 다루는 거니까 식약처 같은 규제기관에 엄청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만 부품 하나라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자산업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그냥 공장에서 빨리빨리 찍어내던 방식이랑은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맞닥뜨린 셈이죠. 두 번째 개척지는 바로 제조용 로봇입니다. 예전 공장에 있던 로봇들은 그냥 정해진 위치로 찡 하고 움직이는 단순 기계팔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른바 피지컬 AI로 진화했습니다. 관절을 움직이는 모터보다 주변을 인식하는 센서랑 판단을 내리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진짜 훨씬 중요해졌어요. 이제 로봇의 가치는 힘씬 쇳덩어리가 아니라 똑똑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 두뇌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융합의 최전선은 3D 프린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프린터라는 껍데기 기계 자체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돈이 되는 건 그 안에서 설계를 최적화해주는 전용 소프트웨어나 어떻게 출력해야 효율적인지 알려주는 컨설팅, 출력 대행 같은 서비스 영역입니다.
결국 서비스 모델을 잘 구축하느냐 마느냐가 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키가 된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전자산업, 솔직히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하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것만으로 전 세계를 호령해 왔잖아요. 근데 오늘 쭉 보신 것처럼 플랫폼, 스마트홈, AI 로봇까지 이제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모든 새로운 가치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랑 서비스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자산업의 진짜 미래는 이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완벽하게 지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닐까요? 대한민국 전자산업이 과거의 그 찬란했던 하드웨어의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이 새로운 융합 생태계의 진짜 지배자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핵심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